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뒤로부터 아니 뉴스에 도대체 뭐 바람잘 날이 없네요. 네,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내가 이제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면서 내가 그 무역 그 협상을 엄청나게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또 좋게 이끌어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번에는 어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세 정책을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커다란 이 걸림돌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경제 정책을 이제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또 나눈다고 하면은 관세, 뭐 세금 감면, 지출 삭감, 이 세 개로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번 판결로 인해 가지고 관세라는 굉장히 이제 커다란 그 한 축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제무역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라고 하는 그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로 이렇게 또 이 선언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방의 날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리베레이션 데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뭐 상호 관세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관세 전면적으로 이제 10%씩 이렇게 또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펜타닐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관세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모든 그 관세들에 대해 가지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또 판단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 관세 정책은 전부 다 이제 불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미 법원에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바로 이제 백악관에서는 즉시 항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이렇게 또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막 무대뽀로 막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이 전 세계에 막 관세를 막 여기저기다 이렇게 또 매기고 막 폭탄 발언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난리 부르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 이 법원의 이제 판결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멈춘 것 같기는 같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다른 법적 경로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우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또 무시를 하고 계속 이제 다른 경로로든지 아니면은 계속 이제 밀어붙이든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관세 위협은 계속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법원의 판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4조 달러 규모의 그 세금 감면을 이렇게 또 하는 그 원 빅 뷰티풀 빌 안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재정 감축을 위한 그런 이제 법안에도 좀 이제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그 계획은 세금 감면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재정 감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또 따로 걷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걷는 것을 이제 관세로 이제 대신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관세 정책이 지금 이렇게 또 막히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좀 이제 많은 난항을 이렇게 또 겪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어제 이런 판결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이 법원에서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랑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은 지금 잠시 이제 멈췄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아니 미국이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이제 다시 이제 재정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재검토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역 협상을 다시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막 관세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때려가지고 그 관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든 뭐 재정 적자를 이렇게 또 채우려고 이렇게 또 했었는데 미국인들한테 뭐 감세도 해주고 그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에 지금 차질이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이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진전이 있었던 나라는 이제 영국하고 이제 중국밖에 없다. 이 영국에는 뭐 10% 이제 관세 이렇게 또 하기로 했고 그리고 중국에다가는 뭐 30% 이제 관세 이렇게 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그 관세 협정은 아마도 지연이 될 수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또 막았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거를 또 이제 밀어붙일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전문가들은 혼돈 속에 있다. 뭐 투자자들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있다. 과연 미국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이제 헤쳐나갈지 굉장히 긴장의 끈을 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이 불확실성이 여기저기 이렇게 또 남아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주 그냥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이제 법원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을 좀 이제 무력화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적법하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측에서는 이 백악관에서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항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대법원까지 이렇게 또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뭐 관세 정책 그런 거 좀 이제 약화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늘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다우존스는 0.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이 S&P 500도 한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한 0.7%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 주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가 오늘 5% 넘게 이렇게 또 급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또 이렇게 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전년 대비해가지고 73%나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했다, 성장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나 뭐 AI 같은 것들 계속해가지고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AI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을 이렇게 또 높이면서 시장 전반에 이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엔비디아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 실적 발표에서 이제 가장 커다랗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이제 강점으로 이렇게 또 보인 거,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그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중국에 대한 그 문제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다가 좀 이제 많은 제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엔비디아한테 이 중국에다가 AI 칩 같은 거 이제 팔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강력한 제재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H2N이라고 하는 좀 이제 성능이 낮은 이 AI 칩을 이제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용으로 이렇게 또 수출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 수출에 이렇게 또 제한을 이렇게 또 받게 됐다고 합니다. 제재가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지난 4분기에 25억 달러 정도의 매출 손실을 이렇게 또 입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젠슨 황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도 이 AI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AI 투자를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이 AI 칩 시장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커다란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 미국 우리 엔비디아의 이 AI 칩들을 중국에다가 이렇게 또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AI 칩들을 개발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500억 달러라고 하는 이 중국 이 AI 시장에서 우리 미국이 이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이 AI 반도체 칩을 이제 알아서 이렇게 또 발달을 이렇게 또 시키고 만들어 내버린다고 하면은 중국은 오히려 이 AI 반도체 칩에 대한 그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우리 엔비디아도 이제 돈을 이제 못 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젠슨 항은 이 AI 인프라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주도권을 이제 미국이 계속 이렇게 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 시스템을 쓰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칩을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뿌려가지고 이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 AI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이 AI 기술에서 주도권을 이렇게 또 질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어제 이 엔비디아 이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클라우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클라우드 업체가 여전히 이 엔비디아의 이 최대 고객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오라클, 아마존 이런 이제 주요 클라우드 이제 기업들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이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들이 여기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 AI를 이렇게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I가 이 핸드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 센터로 명령어가 가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에서 그 명령어를 이렇게 또 처리를 한 다음에 이 AI 컴퓨터는 이 클라우드 그 시스템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 AI 칩들을 이렇게 또 사가지고 클라우드 자체를 A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칩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가지고 클라우드를 AI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 분기에 데이터 센터 이제 매출은 391억 달러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70% 정도가 블랙웰 이제 GPU, 이 블랙웰 그 AI 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블랙웰 이제 GPU를 수만 개를 이렇게 또 사가지고 이제 설치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시가 될 블랙웰 울트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제 먼저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 설치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봐야 할 이제 중요한 요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AI에 대한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AI의 그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 AI 칩 있지 않습니까? 그 AI 칩이 엄청나게 막 불티나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 이제 GPU는 주로 이 AI 훈련용에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AI 이제 결과를 실시간 제공을 하는 인퍼런스라고 하는 그 수요가 이렇게 또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고성능 이 GPU의 이제 수요가 더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블랙웰 GPU가 지금 불티나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저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저도 이 AI를 어마무시하게 쓰거든요. 저도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AI에 대한 수요는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시스템들에서 이 AI 칩들을 계속해가지고 꽂아 넣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더 강력한 이 AI 칩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에 대한 이 AI 칩 이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하면서 젠순항이 나와가지고 이런 우려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 젠순항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할 때는 항상 이제 낙관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미국은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이
이 AI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잘 팔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뭐 관세 정책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제재도 이렇게 또 AI에 대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수출 제한 같은 것과 그리고 이 AI 패권을 중국한테 이렇게 또 넘겨주지 말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또 가지고 가야 하는데, 제재 같은 거 이제 빨리 풀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다가 이 칩 같은 거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중국의 이 AI를 우리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AI를 이제 쓰게 만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주권을 이제 가지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아버린다고 하면은 우리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젠슨왕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커다란 이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칩을 이렇게 또 팔아야지만 이 매출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젠슨 황은 AI 경쟁은 이제 단순히 칩뿐만이 아니라 세계가 어느 이 기술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느냐, 엔비디아 칩이 뭐 전 세계에 이렇게 또 깔려가지고 이 엔비디아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AI를 이렇게 또 쓰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이 엔비디아 칩을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이 AI 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젠슨 황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 엔비디아는 분기 매출이 69% 증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호실적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엔비디아는 오늘 한 5%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중국 관련 그런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이제 기술 우위가 다시 한번 좀 이제 위기에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 젠슨 황이 CEO를 통해서 이렇게 한계점이 이렇게 또 드러난 것도 있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엔비디아는 뭐 엄청나게 아직도 잘 나가고 있고요. 그나저나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챗GPT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챗GPT한테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별의별 거 다 얘기해 줍니다. 사주팔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챗GPT한테 사주팔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태어난 날짜가 이거고 양력이고 이 시간에 이렇게 또 태어났고 어디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사주팔자를 봐주고요. 사주팔자뿐만이 아니라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아니 변호사 솔직히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이제 이 상담을 이렇게 또 하면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뭐 시간당 막 $200 막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변호사 상담도 챗GPT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챗GPT가 막 인터넷을 막 싹 다 뒤져가지고 뭐 법률도 다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이 법률 상담도 해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챗GPT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내놓은 그런 답변들인데, 그런데 이 답변들에는 미스인포메이션이 섞여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 번 이제 검증을 거쳐야 할 필요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챗GPT한테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알려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저같이 이렇게 AI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AI 칩이 지금 뭐 엄청나게 불티나게 이렇게 또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기자회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한 다음에 지금 이 관세 정책을 막 관세 이거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세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님,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님한테 따꼬라고 하는 그 별명이 이렇게 또 붙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따꼬가 뭐야?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꼬, Trump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강력하게 이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밀어붙였다가, 그러다가 이제 관세를 막 매기려고 시작을 할 때 바로 물러서는, 이제 무서워서 지금 물러서고 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먹혀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지금 최근 것만 이렇게 또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관세를 50% 매기겠다 6월 1일부터 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며칠 일주일도 안 지나가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바로 철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밀어주겠습니다 라고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위협을 이제는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곧 철회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소년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한테 치킨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내가 처음에 이 중국한테 이제 관세를 145%대까지 이렇게 또 올렸다가 30%대까지 이렇게 또 낮추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따꼬가 아니다.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 아니다. 따꼬가 아니라 이것은 네고시에이션이다. 이거는 협상의 기술이다.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데드라인 오기 바로 전에 밀어버리고, 그리고 뭐 계속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가 조금 있다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진짜로 막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중국에다 뭐 145% 관세를 매겼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또 철회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30%대까지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내려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트럼프 이 대통령 이거 뭐 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양치기 소년 아니야? 분명히 어떠한 그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다시 이제 미룰 것이다, 아니면은 치킨 아웃 할 것이다, 무서워서 내뺄 것이다 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따꼬라고 하는 별명을 지금 붙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이 협상의 기술이야 라고 이제 정신 승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수많은 투자자들이나 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만 세게 얘기를 하지, 실제 이제 정작 그 상황에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항상 이제 뒤로 내뺀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이렇게 또 박혀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백투더 퓨처 영화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사이파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백투더 퓨처 좋아하고 뭐 터미네이터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백투더 퓨처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그 백투더 퓨처 2인가 이 미래로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미래로 이렇게 또 갔는데 그 주인공이 치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아니 너 닭처럼 무서워서 이제 내빼는 거냐 라는 그런 놀리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치킨이라고 치킨아웃 하고 있다고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는 좀 기분 나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그 어드바이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고문 케빈 헤셋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 법원에서 이 관세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제 불법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관세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뒤집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라고 이렇게 경제 어드바이저 케빈 헤셋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박스 이제 뉴스 이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관세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조치는 공정 무역을 위한 합법적인 노력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재기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케빈 헤셋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무역 관세는 이 미국 국민들한테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적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노력들로 인해 가지고 펜타닐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밀수가 되는 것이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또 막히고 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법원이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은 펜타닐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과는 이제 별개이다,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을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조치로 관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관세를 이렇게 또 높이고 있는데, 이거 뭐 전혀 아무런 이펙트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실패했다 라고 이제 미 법원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케빈 헤셋은 지금 이 법원이 미국의 펜타닐의 위기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법원의 인식은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 법원이 우리 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관세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잠시 막기는 막았지만 이거는 이제 곧 풀려날 것이다, 항소를 통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법원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이 잠시 멈추기는 멈췄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회를 할 네 가지 방법이 이렇게 또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 법원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한테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권한을 넘어서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린 것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 거 영구히 이제 중단을 이렇게 또 시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일 내로 정식 중단 절차를 이렇게 또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항소에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우회를 할 수가 있는 법적 도구 이제 네 가지를 이렇게 또 제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역법 122조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액트 섹션 122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조사 없이도 관세 부과가 이제 가능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대안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최대 15%대까지 150일 동안 이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으로. 하지만 이 150일 이후에는 의회에 이제 승인이 이렇게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무역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섹션 301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역 상대국의 이제 불공정한 그 행위를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즉각적으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수는 없다. 실행을 하기까지에는 수주 동안 이렇게 또 소요가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미국이 무역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적자가 너무나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를 0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역법 이 301조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무역 상대국의 그 불공정한 그 행위를 이제 조사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 뭐 당연히 미국한테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 번째 방법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역 확장법 232조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섹션 뭐 232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대한 국가 안보 그 위협을 이유로다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법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지금 적용을 이렇게 또 해서 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산업으로 이제 다 확대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역법 섹션 338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차별적인 국가에 대해 가지고 최대 50%대까지 관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역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한테만 차별적으로 이렇게 또 대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가 있다고 하면은 이 50%대까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길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것은 전에 한 번도 사용된 전례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백악관 측에서는 이제 바로 이렇게 또 항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항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 법원이 이렇게 또 막은 것을 항소를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또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또 이제 관세를 이제 매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이런 이제 네 가지 방법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이제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법원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법관들이 6명이 지금 보수파이고 이제 3명만이 진보파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편이 많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입법부도 손아귀에 있고 행정부는 당연히 자기 거고 지금 뭐 사법부까지 이렇게 또 이 손아귀에 뭐 거의 뭐 쥐고 있다시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모든 것들이 이제 막힌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라도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또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살짝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한을 이빠이 끝까지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관세를 부과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들이 좀 이제 막힌 것에 대해 가지고 막혔다가 다시 항소를 하고 다시 그거 막힌 거를 다시 막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냥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혼돈 속에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이 정치계에서 이 워싱턴 DC에서 이 도지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이제 빠져나오게 됐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대통령으로 이제 만드는 데까지 이 일론 머스크의 이제 공도 이렇게 또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를 이렇게 또 밀어주고 나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은 정치 자금들도 이렇게 또 찔러주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도지라고 하는 부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이 도지의 수장으로 이렇게 또 꽂아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지 멋대로 이 정치적인 행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 수많은 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고 뭐 불매운동 들어가고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내 사업들이 진짜 나가려가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정치계에서 이제 발을 떼고 있거든요. 발을 떼면서 결국에는 이 도지에서까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정치 활동을 이렇게 또 마무리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 그 액트가 이렇게 또 통과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쓴소리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 그 도지라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또 수장을 이렇게 또 맡아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부 지출을 어마무시하게 줄여줬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 이것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미국의 정부 지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다. 지출은 줄이긴 줄였는데 세수까지 너무나 줄여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빚이 엄청나게 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비난을 이렇게 또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랑도 이제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으면서 자기 사업도 이렇게 또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계에서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이제 일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1억 달러를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는
직접적인 그런 언급은 이렇게 또 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동을 이렇게 또 순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부다비에 이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또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도 이제 불만을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부다비에서 이 AI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핫한 게 이제 바로 챗 GPT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랑 계약을 이렇게 또 했나 봐요. 그 자신은 XAI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순방하는 데까지 이렇게 또 쫓아갔거든요. 쫓아갔는데 자기 뜻대로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원 빅 뷰티풀 빌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도지에서도 이 정치계에서도 이렇게 또 빠져나오고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꼴이 좀 이제 우습게 됐다. 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최근 들어가지고 정치 활동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또 쏟았다라고 이렇게 또 후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부터는 테슬라, 스페이스X, 이 XAI에다가 엄청난 이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겠다. 이 사업에 이렇게 또 집중을 이렇게 또 하겠다. 24시간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24시간 일을 못 하는데 자영할 것이지 않습니까? 24시간 내 사업에 집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정치랑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테슬라는 지금 다시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데미지를 엄청나게 먹은 상태이거든요. 지금 이 테슬라의 매출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이제 판매가 특히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테슬라 판매가 뭐 시원치 않다고 해요.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 50%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 유럽에서는 이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 이제 팔리는 게 지금 늘고 있다고 하거든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판매는 절반 정도가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좀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제 저가 전기 자동차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밀어붙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넘어오고 있는 이 전기 자동차들이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이렇게 또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이 테슬라 판매가 굉장히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트럭이 굉장히 테슬라한테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요번 이 1분기 때 1분기 이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사이버 트럭 이제 판매된 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6,000대 정도를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합니다. 6,000대. 3개월 동안 미국 전역에서 사이버 트럭이 6,000대밖에 팔리지가 않았다고요. 재고 가지가 어마무시하게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버 트럭 이제 생산을 하는 것도 지금 중단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정치 활동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사이버 트럭이 특히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니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이 마가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이버 트럭에 지금 씌워져 버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마가의 이미지가 씌워진 이 사이버 트럭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품질 문제도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이 전혀 팔리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 얘기를 한 것보다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이버 트럭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10만 달러, 뭐 8만 달러 이렇게 또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뭐 많이 내려왔지만.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발표를 했었을 그 당시에 가장 싼 버전 싱글 모터가 39,999달러로 이렇게 또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온 거 본다고 하면은 이 싱글 모터가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지금 팔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이 예약을 받고 있는 게 뭐 63,000달러인가 그러거든요. 50%를 올려버렸어.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4만 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론 해가지고 이제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사이버 트럭의 그 정도가 뭐 10만 달러까지는 아닌데 10만 달러짜리 차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도 이제 팔리지도 않고 재고만 엄청나게 지금 쌓이고 있고
지금 테슬라가 좀 이제 별로 상황은 좋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업에만 집중을 하겠다, 24시간 동안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기대감을 갖고 주식은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이제 보잉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이제 관세 정책을 이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보잉 그 비행기에 이렇게 또 받는 것을 중단을 이렇게 또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좀 이제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45%대까지 이렇게 또 매겼었던 중국에 대한 그 관세를 30%대까지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잉에서는 이제 다음 달부터 이 중국에다가 이 비행기 파는 거 다시 이렇게 또 재기를 이렇게 또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스, 이 보잉 맥스 있지 않습니까? 뭐 737 맥스 이런 거 생산도 지금 확대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중국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보잉은 진짜 엄청나게 많은 난관을 이렇게 또 거치면서 다시 이렇게 또 복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737 이 맥스는 좀 이제 너무나 오래된 기종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737 맥스 이제 다음 기종에 빨리 이렇게 또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바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베스트바이 한 9%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바이가 왜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베스트바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 전망치 있지 않습니까?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실제로 일부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이 물건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베스트바이가 이제 실적 발표를 이렇게 됐는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기대치 이상이기는 이상이었지만, 그런데 2026년도 전체 매출 그리고 이제 수익에 대해 가지고 전망을 하향 조정을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 이익이 더 줄어들 뿐더러 가격은 이렇게 또 상승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스트바이의 주식이 한 9% 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이 베스트바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제품들을 지금 이 다른 공급처로 이렇게 또 돌리려고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베스트바이에서 이렇게 또 팔리고 있는 전자 제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5% 이상이 중국 제품들이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이 제품들을 공급처를 중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또 바꿔가지고 이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제품들을 30%에서 이제 35%로 이렇게 또 낮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멕시코산 제품들을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인도 같은 그런 이 제품들을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베트남, 인도에서 이렇게 또 넘어오고 있는 이 전자 제품들이 한 40%를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바이에서는 공급 업체를 지금 다변화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원가 절감을 이렇게 또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 관세가 이렇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제조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제 감당을 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망치를 다 이렇게 또 낮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닌텐도 2가 이제 6월달에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핸드폰 판매를 이렇게 또 하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괜찮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판매 같은 것들, 닌텐도 스위치 2 이제 출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치도 이제 살짝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이 더 세게 이렇게 또 때리다 보니까 오늘은 9% 넘게 이렇게 또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더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프로핏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요번 1분기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뒤로 지난 3개월 동안 요번 1분기 동안 이 미국 기업들의 프로핏이 엄청나게 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역 관세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제 미국 상무부 이제 경제 분석에 따른다고 하면은 1분기 조정 이후에 기업의 이익은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1181억 달러가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작년 2024년도 10월달에서 12월달 작년 4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기업들의 이제 이익이 2,047억 달러가 증가를 했던 것과 굉장히 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수익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을 이렇게 또 기업들한테 이렇게 또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심리 역시 지금 위축을 이렇게 또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 시장의 이제 변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제 많은 이제 흔들림이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세게 때리겠다 얘기를 했다가 거의 대부분 3개월 미루고 중국에다가 세게 때렸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넣다 뺐다 하다 보니까 지금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 불확실성만 지금 더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기업들의 1분기 이익이 크게 감소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의 이제 5월달 회의록에서도 관세 인상이 고용과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의 하방 위험을 이렇게 또 안고 있다. 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키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이렇게 또 직면해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항공사들, 소매업체들, 뭐 자동차 제조사들에서는 2025년도 이제 실적 전망을 보류를 이렇게 또 하거나 철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진짜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쁠 것을 이렇게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정만치 내놔봤자 이제 안 좋을 게 뻔하다 보니까 정만치를 지금 안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부담 그리고 이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1분기에 엄청나게 이렇게 또 줄었고 굉장히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이렇게 또 커지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올해 말에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기업 실적 역시 전부 다 불안정한 상태이다. 미국은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들이 막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아마도 이제 올해 말에 이렇게 또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 좀 이제 이상한 이 경제 징표가 나온다, 경제 실적이 이렇게 또 나온다, 주식에 떡락이 예고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유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유학생들을 딱 꼬집어가지고 공격적으로 이 비자들을 이렇게 또 취소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중국 학생들, 그 중국 유학생들 이 대상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이제 공산당과 이렇게 또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학생들, 그리고 이런 크리티컬 필드에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미국의 그 핵심 기술들을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유학생 비자를 이렇게 또 취소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마르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비자 심사를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SNS 서비스들까지 다 이렇게 또 본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이 기술 분야 있지 않습니까? 뭐 물리과학 연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국 기술들이 이제 중국
미국으로 이렇게 또 빠지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이제 막을 수 있도록 중국 유학생들을 이제 막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27만 5천 명 정도의 이 중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불안감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대학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유학생들을 이렇게 또 유치를 이렇게 또 하면서 뭐 중국 유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유학생들을 이렇게 또 유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 국제 학생들이 이제 내고 있는 그런 이제 등록금에 의해 가지고 큰 도움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이 중국 유학생들을 이렇게 또 잘라버리고 이제 취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미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큰 위기에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으면서 이제 명문대들을 좀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것과 이렇게 또 일관되게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이 국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이렇게 또 따라가지고 중국 유학생들을 이제 좀 이제 타깃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쫓아내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엇갈린 반응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 잘하고 있다. 지금 중국에서 우리 미국의 기술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제 빼가고 있다 보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내쫓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유학생들을 이제 중증적으로 이렇게 또 내쫓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이제 빨아들이는 것을 이제 저해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미래가 좀 불안하다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중국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이렇게 또 제재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제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이제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이 유학생들이 다른 학교들로 이제 전학을 이렇게 또 가려고 이 편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일부 이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 이제 졸업식만 이제 남겨둔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졸업시에 이제 참석도 이제 못하는 거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우려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유학생들이 이렇게 또 등록을 하는 것까지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조치를 취했죠. 조치를 취했다가 뭐 막히고 뭐 다시 되고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다가만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이 이렇게 복잡할 바에야 그냥 빨리 다른 데로 옮기자 라고 지금 전학을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이제 유학생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이제 압박들로 인해 가지고 심리적 고통과 그리고 이제 학업 불안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버드 대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명문대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영향을 이렇게 또 받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유학생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미국 대학교들 말고 해외에 있는 이제 다른 대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이제 다른 대학교들이 이런 이 유학생들, 이 인재들을 우리 대학교로 와라라고 지금 유치를 이렇게 또 하려고 경쟁을 이렇게 또 벌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런 명문대에서 이렇게 또 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른 나라 이제 대학교들에서 우리 대학교로 와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온 그 인재들을 싹 다 지금 내쫓는 것 같네요. 뭐 당연히 뭐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긴 해야겠지만, 우리가 더 피해를 이렇게 또 입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이 한국 대선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마셜 러, 네, 이 계엄령이 이렇게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있었다가 그 계엄령 위기를 이렇게 또 극복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현재 이 한국 대통령 후보 이 이재명이 가장 강력한 대선 유력 후보로 이렇게 또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한국은 이제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지금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큰 격차로 이제 선두를 이렇게 또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번 2025년도 6월 3일 이 대선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이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 전혀 모릅니다. 그냥 외신에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4년도 이제 작년에는 목에 흉기를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당하는 등 좀 이제 많은 이런 이제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었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이 계엄령을 이렇게 또 때리고 그리고 이제 여론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바뀌다 보니까 대선의 판도가 이제 급변화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재명을 이제 방해 혐의로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또 기각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경제 평등을 이렇게 또 집중을 이렇게 또 하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온건한 입장을 이렇게 또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관계에서는 중국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도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또 모색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국한테만 전적으로 이제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이랑도 이제 잘 이렇게 또 관계를 이렇게 또 맺으면서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와도 이제 잘 이렇게 또 관계를 이제 맺으려고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는 법적 문제와 재판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대선 직후 이제 판결 연기로 인해 가지고 대선 출마에는 큰 장애가 되지가 않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이 대통령 후보의 이제 정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보편적 이제 기본소득 이런 것들에 대한 급진 정책에서 조금 이렇게 또 후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업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강조를 하는 쪽으로 지금 좀 이제 변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재명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 스캔들 그리고 뭐 북한 관련 자금 송금 의혹 같은 것들 그런 혐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또 부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는 6월 3일에 이제 투표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또 투표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니까 한국 시민권을 이렇게 또 가지신 분들은 투표 잘 하시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